여름방학 인천광역시 교육청 중등생들 여름방학 푸드 프로야 중등생들 안녕하세요. 서인천고등학교 이주연 사회선생님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여름방학이 조금이나마 더 알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누구나 실패한다, 시장 또한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같이 얘기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은 실패를 해본 경험이 있을까요? 혹은 중요한 시험에 불합격하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무언가를 이루려고 했는데 눈앞에서 좌절을 해본 경험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중에 실패를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학생은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실패도 하고 어느 순간에는 좌절도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감정도 느꼈을 거예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할 겁니다. 근데 이런 실패,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실패는 여러분들만 겪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이 실패는 누구나 겪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여러 번의 실패를 거쳤고 이 실패를 토대로 해서 성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면서는 무조건 실패를 하고 이 실패가 성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는 수많은 실패들이 있는데요. 이 실패는 인간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실패는 바로 시장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볼 겁니다. 시장도 실패를 한다. 이거 우리가 시장 실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부터 시장 실패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실패란 뜻을 같이 볼게요. 시장에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상태, 이걸 우리가 시장 실패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생산물이 있고요.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도구에 해당하는 생산 요소가 있습니다. 이 생산물과 생산 요소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배치가 되어야 한다라고 경제에서 가정을 하는데요. 때로는 이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게 되면 시장에서 필요한 물건이 과다하게 배치되거나 과소하게 배치되는 경우가 발생해요. 이걸 우리가 시장 실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시장 실패의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외부 효과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등굣길에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고 있는데 꽃들이 활짝 피었다고 해봅시다. 등굣길에 꽃들이 활짝 피면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 그냥 꽃이네 이러고 지나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꽃이 너무 이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꽃 사진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꽃과 나의 셀카를 찍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외부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외부 효과 첫 번째 사례 같이 살펴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이 교실에서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는데 한 친구가 갑자기 붕 하고 방구를 꼈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랬을 때 방구를 꼈어요. 이 친구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창피해, 부끄러워 이런 생각이 들 테지만 자, 이 친구는 참았던 방구를 뿡 끼면서 시원하다 라는 감정을 느낄 겁니다. 이 친구는 결론적으로 본인이 시원함을 느꼈지만 이 방구 냄새를 맡은 다른 친구들의 기분은 굉장히 좋진 않을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외부 효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외부 효과의 뜻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이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데도 이에 대해 아무런 경제적 대가를 치르거나 받지 않는 경우, 이걸 우리가 외부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부 효과의 조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지금 표시한 이것,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주어야 한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 이에 대해서 아무런 경제적 대가, 보상 이런 것들을 해주지 않아야 외부 효과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얘기했던 외부 효과의 뜻과 그리고 제가 방금 얘기해드렸던 사례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외부 효과의 종류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외부 효과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긍정적 외부 효과와 부정적 외부 효과. 우선 긍정적 외부 효과를 먼저 살펴볼게요. 우선 긍정적 외부 효과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긍정적 외부 효과란 다른 말로 외부 경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긍정적 외부 효과, 다른 사람한테 이득을 주는 외부 효과를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이걸 우리가 긍정적 외부 효과, 외부 경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등굣길의 꽃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등굣길에 많은 학생들, 많은 선생님들이 내 집 앞을 지나가는데 그 꽃이 예쁘다면서 감사하다고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러면 그 꽃의 주인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내가 예쁘게 꽃을 키워봤자 뭐해?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나한테 감사하다고 하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긍정적 외부 효과는 사회적인 최적 수준보다 많이 생산되려고 할까요? 적게 생산되려고 할까요? 아무도 나한테 내가 이득을 주는데 대가를 안 줘. 이러니까 난 적게 생산할 거야. 적게 소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소하게 생산되거나 과소하게 소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기 사례를 제가 두 가지를 들어왔는데요. 과수원과 양봉업자, 그리고 독감 백신 접종이라는 게 있는데 독감 백신 접종을 가지고 한번 예를 또 한번 들어볼게요. 자, 독감 백신 접종. 여러분들 이제 독감이 겨울이 되면 유행할 거예요. 유행을 하는데 이제 하나 둘씩 친구들이 독감 주사를 맞아옵니다. 나도 이제 돈을 내고 독감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다른 친구들이 하나 둘씩 독감 주사를 맞아오면 그 친구들이 독감에 걸릴 확률이 줄어들게 되겠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다른 친구들이 독감에 걸릴 확률이 줄어들면 내가 굳이 독감 주사를 맞지 않아도 나도 독감에 걸릴 확률이 줄어들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득이겠네요? 네, 이게 바로 긍정적 외부 효과.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이 독감 주사를 맞았는데 그게 나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준 거예요.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줬는데 나는 다른 독감 주사를 맞은 친구들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죠. 이런 경우가 바로 긍정적 외부 효과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긍정적 외부 효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한테 이익을 주지만 대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과소하게 생산되고 소비된다라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최적 수준만큼 끌어올리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어떤 개선 방안을 내놓냐면 세금을 감면한다든지 아니면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사회적인 최적 수준만큼 생산하거나 사회적인 최적 수준만큼 소비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긍정적 외부. 자, 이제 부정적 외부 효과와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부정적 외부 효과라는 것은 다른 말로 외부 불경제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끼치지만 그에 대해서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 이걸 우리가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오염물질 배출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어느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열심히 생산을 해서 이윤을 얻는 기업이에요. 근데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데 그 물건을 생산하면서 방출된 폐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 폐수가 썩어서 강으로 흘러 들어가요.
자, 이렇게 되면은 그 오염 물질을 배출하게 되면서 그 강 자체가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 강가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피해가 될 겁니다. 근데 기업은 자신들만 생각하고 그 피해를 입은 강 주민들에게 아무런 경제적 대가를 치르지 않아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 하는데, 자, 기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강을 오염시켜 놨는데 아무도 나한테 이에 대해서 보상해라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좋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도 우리에게 보상을 하라고 하지 않으니 우리는 계속해서 오염 물질을 배출해도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과다하게 생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외부 불경제의 문제점은 사회적인 최적 수준보다 과다하게 생산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과다하게 생산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부 불경제, 부정적 외부 효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만 이에 대해서 보상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세금이나 혹은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회사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회사들을 막기 위해서 오염물질 배출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염물질 배출량을 제한하는 이런 경우를 개선 방안으로 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오늘 시장 실패, 그리고 이 시장 실패 안에서도 외부 효과의 개념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도 실패를 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시장 실패, 예를 들어 긍정적 외부 효과, 부정적 외부 효과라는 거 개선을 할 수 있었어요.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혹은 세금,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해서 사회적인 최적 수준으로 생산하고 소비하기 위해서 개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실패를 하게 되면 개선을 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장 실패라는 개념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여러분들도 이 실패를 했을 때 개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앞을 보고 달려가자 라는 말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 실패의 개념 여기까지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서인천고 이주연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